안녕하세요, 역사맨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들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망을 앞당긴 일본군 게노답 삼형제 스기야마 하지메, 도미나가 교지, 무타구치 레냐입니다. 이 중에서 무타구치 레냐의 경우 그 무능함과 무모함으로 전쟁을 말아먹은 스케일이 셋 중에서도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나름 인지도가 있어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세 명은 전범들을 신격화하고 찬양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에게조차 3대 오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군이면서도 일본군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며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들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이렇게까지 조롱을 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 명씩 들여다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스기야마 하지메는 일본 육군의 최대 파벌 중심인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교를 졸업하며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공격해 만주국을 세운 이후 중국과 갈등하고 있을 때 대표적인 주전파로 활동하며 중국은 3개월이면 전역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 중일전쟁을 촉발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하지만 스기야마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군은 상하이 점령에만 3개월을 소진했습니다. 중화민국이 일개 군벌 정부라고 생각한 일본은 수도를 함락시켰으니 그들이 항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제스는 수도를 충칭으로 주력 부대를 우한으로 옮기고 필사적인 항쟁을 계속했고 광저우와 우한을 함락시킨 후에도 거세게 저항하며 전쟁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938년에는 스기야마가 북진화 방면의 사령관으로 취임하여 산시성의 공략전을 지휘하기도 했지만 전쟁은 점점 커져 일본이 크게 부담을 느낄 지경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후 1941년 9월 대미국전을 계획하는 회의에서 스기야마가 도조 히데키와 함께 작전을 설명하며 3개월이면 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일왕이었던 히로히토가 스기야마에게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데 당시의 대화 내용이 수기로 남아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정리가 가능하다 확신하나 태평양은 3개월 안에 정리할 생각입니다. 자네는 진화사변 당시 육군 대신이지 그때 육군 대신으로서 진화사변은 1개월 정도면 정리한다고 말했었던 것을 기억하네. 그런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직도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진화는 오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예상대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진화의 오지가 넓다면 태평양은 더 넓지 않은가? 무슨 확신으로 3개월이라는 말을 하는가? 그리고 모두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태평양에서 미국에게 참패하고 말죠. 또한 이후 소개할 무타구치 레냐의 인팔작전이 승인되는 데에도 스기야마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작전 제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작전이라며 반대하는 참모들에게 작전 입안에 참여한 무타구치 장군과 데라우치 장군의 얼굴을 봐서라도 결제해주게 라고 말하며 결제를 명령하죠. 나라에 흥망이 걸린 대작전을 단지 입안 참여자가 자기와 같은 파벌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승인을 한 것입니다. 작전을 보고받은 일왕 히로히토조차 강료들이 모두 찬성했다면 나도 역시 따르겠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한 건가? 라며 되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작전을 실행한 무타구치 휘하의 남방전선은 80% 이상이 괴멸되고 다른 전선에 비해 희망이 있었던 버마전선은 완전히 무너져 연합군에게 버마를 내주게 됩니다. 일본이 패전한 뒤 스기야마는 자신이 무능해서 패전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도미나가 교지 또한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교를 졸업해 도조 히데키 라인을 타게 됩니다. 정계와 군부, 재벌들을 연결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도조의 돈주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그렇게 라인을 잘 탄 덕에 참모본부 참모, 관동군 보병사단 참모를 차례로 역임, 요직인 육군성 인사국장을 거쳐 육군 차관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1944년 8월 폐색이 짙어지고 도조가 실각하면서 도미나가가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후 도미나가를 어디에 배치할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능함은 전군이 알고 있었지만 뒷세력이 든든해 아무데나 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도미나가는 당시 가장 안전했던 남방전선 필리핀에 주둔한 일본군 육군 제4항공군의 사령관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미나가는 항공군을 지휘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당연히 기본적인 항공전 전략 전술에 대해서 단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항공기를 출격시킬 때마다 군도를 휘두르며 발진이라고 외치기나 할 뿐이었다고 하는데 쓸데없이 활주로 바로 옆에서 군도를 휘둘러 이륙에 큰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4년 9월 카미카제 허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계속해서 특공을 지시해 총 62차례 특공을 시도하며 전투기 400여 기를 소모합니다. 조종사가 비행기째로 목표를 들이박는 전술인 카미카제는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귀한 항공기와 그보다 더 귀한 조종사를 일회용 폭탄으로 삼으면서도 명중률은 10% 내외, 타격에 성공하더라도 피해도 미미한 그야말로 손해뿐인 전술이죠.
그런데 도미나가는 기체가 고장나거나 해서 대원이 간신히 살아 돌아오면 충성심이 모자라다며 훈시하고 다시 전투기에 태워 특공을 보낼 정도로 특공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특공하는 항공대원들 앞에서 술을 마시며 곧잘 제군들은 이미 신이다. 제군들만 보내지 않는다. 본관 역시 마지막 일전에서 특공혼을 불살라 제군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며 훈시를 했다고 하는데 특공혼은커녕 도미나가는 평생 전투기를 한 번도 타지 않습니다. 이 도미나가의 특공 명령 때문에 서진하는 미군에게 충분히 위협이 되었을 일본 육군 제4항공군의 항공 전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945년 1월 가장 안전했었던 남방전선은 인팔작전의 대실패로 단박에 전세가 전환, 연합군의 거센 진격에 일본군은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도미나가는 후퇴를 결정한 사령관에게 이미 많은 특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닐라를 포기할 여유가 없으니 여기서 옥쇄를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직후인 1월 16일 위궤양이 악화되었다면서 수송기를 타고 타이완의 타이베이 기지로 도망을 칩니다. 도미나가가 아끼던 기생들 위스키와 함께 말이죠. 도미나가의 도주로 제4항공군은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 그 대부분이 필리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도망쳐온 도미나가는 대낮에 군용차로 기생을 데리고 위궤양이 심하다는 이유로 온천을 찾아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행동이 일본군 대본영 전체에 소문이 퍼져 어떤 병사도 그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군인으로서 명예를 위해 할복도 권유받았으나 끝내 거부합니다. 전세가 기울어지면서 정신없는 틈을 타 도미나가는 위궤양 진단서를 떼어 예비역으로 편입합니다. 그러나 일본 육군본부가 적이 무서워 적전도주한 놈이 본토에서 예비역으로 편하게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역으로 복귀시켜 만주의 주한 관동군 육군 사단장으로 임명해버립니다. 그 후로 소련군이 만주로 밀고 내려오자 도미나가는 싸우지도 않은 채 항복해 소련에 체포됩니다. 이때 소련에게 체포된 장군 중 유일하게 항복한 장군이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대접이 좋았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위스키를 실컷 마시다가 위궤양에 걸렸다는 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소련-일본 국교 정상화로 포로 송환을 통해 1955년 일본으로 돌아온 도미나가는 얼마 지나지 않은 1960년 사망합니다.